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흐름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우가 0.5% 올랐고요. 나스닥이 0.8%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은 아시겠지만 이란과의 2주간 휴전, 이게 이슈였죠. 그래서 이란과의 휴전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것이 시장을 약간 흔드는 듯한 느낌을 줬죠. 그래서 어저께 아시아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8%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격할 때 레바논의 그 친이란 무장정부 헤즈볼라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이번 2주간 휴전의 조항 중에 하나다. 레바논 공격은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은 이번 휴전 내용에는 그 조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면서 레바논 공격을 줄이고 레바논 정부 협상을 나설 것을 요청했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면서 그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시장이 2주 휴전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이 미국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뭐 대면 접촉이 내일 진행이 되죠. 대면 접촉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벤스 부통령이나 뭐 규슈너 이런 사람들이 이란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아마 휴전에서 종전이냐 정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종전보다는 정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될지 봐야겠죠. 이란 입장에서 종전을 원할 수 있는데 정전이라면 전쟁을 진행 중인 거죠. 잠시 휴전을 유지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종전을 이란은 원할 것 같고 미국도 뭐 종전을 원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정전 가능성도 시장에 내비쳐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 이란이 뭐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통행료를 받겠다. 거기에 뭐 트럼프도 통행료를 받지 마라 그러면서 미국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종전보다는 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이 새로운 AI를 또 발표하면서 아마존이 또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폭등을 하면서 또다시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2%나 오르는 상황이고요. 또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나는데 2.8% 전년 대비 2.8%고 전월 대비 0.4% 증가하는 상황이 돼서 예상치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월 달이 중요하죠. 이건 2월 거 3월 달에 유가 상승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2월 부분 PC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이 됐고 그것이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우는 60선까지 바로 올라섰죠. 어저께 장 초반에는 밀려서 나스닥 0.4%까지 다우가 0.4%까지 밀렸다가 0.8%까지 해서 61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했었고요. 종가는 0.58%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스닥도 61선 위로 올라갔다가 60에서 살짝 이탈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0.8% 올랐어요. 61선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추세적 상황이 나오는 거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 국제유가는 또 올랐어요. 여전히 뭐 이란 분쟁이 씨가 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는 또 97불까지 올랐고요. 장중한 때는 102불까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 추세로 기술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요 정도 60일선과 120일선 사이를 오갈 거다라 생각하는데 물론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시간적으로는 시간이 있죠. 왜냐면 2주간 협상 사이에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협상 중에 진행이 되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이든 대통령 때 130불 갔을 때 인플레이션 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100%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요소이긴 하지만 과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유가가 오른 것보다 내려오는 게 인플레이션은 좀 안정적이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사실 미국에서 이 휘발유가 갤론당 4달러까지 올랐다고 하죠. 4달러. 1갤론이 3.78리터인가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사실은 싸긴 하는데 기존 가격 대비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휘발유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1474원까지 밀리는데요. 일단 밑에 내려왔습니다. 어저께 조금 올라서 1480원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1474원까지 밀렸습니다. 원달러가 일단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건지 이 박스권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뭐 과거의 기술적인 부분상으로 월봉상 우상향으로 보면은 여전히 1630원과 1740원이 고점을 찍질 않았기 때문에 다시 줄 확률이 높지만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일단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인 총재죠. 근데 이제 신현송이라는 분으로 바뀝니다. 신현송이라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 사람이 캐나다 총리 뭐 스승이라고 하죠. 뭐 BISB라서 국제 결제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나오는 얘기는 통화스와프 얘기가 좀 나오죠.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한 뭐. 이 환율은 통화스와프만 있으면 무조건 내려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인맥이 좋아도 이게 통화스와프가 연준에 세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이창용 그 하는 총재도 아마 제가 세계은행에서 아마 근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국제 뭐 이런 데서 다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미국이 이 통화스와프를 안 줬어요. 근데 이 신현석이란 분 요걸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 화두가 되나? 왜냐하면 통화스와프이 되는 거든 안 되든 뭐 어떤 의지, 이슈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항상 시장은 기대감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총재의 어떤 통화스와프 가능성, 이게 또 시장에 미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어떤 박스권에 들어온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요 박스권을 벗어나면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요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요 박스 돌파하면서 폭락했고요. 그렇죠? 요거 돌파하면서 폭락했었잖아요. 요거 내려오면서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폭등하죠. 그런 어떤 박스권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박스권은 요거거든요. 이 박스권을 벗어나 1420원을 벗어나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고점 대비로 내려오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겠지만 박스권을 벗어날 때가 진짜다 판단한다면 조금 뭐 가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기대치 반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시장은 기대치 반영, 새로운 수장, 뭐 새로운 누구에 의한 발언,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화스와프 얘기가 기사로 좀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게 된다면 환율이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진입을 시도하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감안한다면 환율이 정말 좀 하향 안정이 될까? 라는 기대감을 한번 갖게 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장은 외국인 매도로 시장을 밀렸는데 마지막 1조 5천억 매수가 되고 기관은 매수연의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삼성전자의 블록딜. 어저께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샀어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샀습니다. 1100만 주. 그게 아마 삼성전자의 홍라이 여사 물량일 겁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이 받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국인들이 이 블록딜하게 해서 삼성전자를 이 할인가를 미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영향을 미친 어제 주가의 하락. 특히 어저께 옵션 만기였죠. 옵션 만기였는데 옵션 만기에다가 윗글레 만기 요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의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는요 은행에서 나왔어요. 전체 기관은 샀어요.
원래 기관을 샀고 은행에서 물량이 나간 거죠.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매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매도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도 매수인 거고요. 그걸 외국인이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